싱어게인2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는 등 본업인 작사가를 넘어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이나는 2006년에 결혼을 하여 결혼 17년차가 되었는데요.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연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도저 같습니다. 1979년생 작사가 김이나는 어린 시절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계신 버지니아의 우드브리지로 전학을 갔고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고 하네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김이나는 사브 로즈 마운트 코리아에 입사를 했고 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음악과 전혀 무관한 일을 했었죠. 음악 관련 일을 하게 된 것은 이직을 한 모바일 컨텐츠 회사 덕분인데요. 사실 자연스럽게 음악 관련 일을 시작했다기보다 김이나가 직접 기회를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악 쪽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그녀가 벨소리, 컬러링 관련 회사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든 음악계와 접점을 찾고자 했으니까요. 그래서 벨소리를 사면 콘서트 티켓을 주는 등의 기획을 하였고 음악인들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죠. 그러던 중 작곡가 김영석의 콘서트에 갈 기회가 생겼고 백스테이지에서 직접 김영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석은 피아노를 쳐보라고 했고 당연히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던 김이나는 잘 못 쳤죠. 연주가 끝난 뒤 아직 프로에게 레슨 받을 수준이 아니라는 피드백을 들었고 그걸 본인도 스스로 느꼈는지 알겠다고 대답한 그녀는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선생님, 콘서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제 블로그에 많이 있으니 오셔서 구경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참 잘했던 게 블로그에 와서 여러 글을 구경하던 김영석이 김이나가 쓴 다른 글도 보게 됩니다. 일기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글을 재밌게 쓰고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작곡보다 작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물었다고 하죠. 그리고는 신인의 데모곡 작사를 맡겨줍니다. 그 신인은 이분이라고 하네요. 첫 작사곡은 이 곡이죠. 작사가로 꿈을 꾸던 음악계에 발을 들인 김이나는 전업 작사가로 전향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 후 회사를 다니며 지금의 남편인 조영철을 만나게 되죠. 김이나가 회사 대리이던 시절 현재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첫눈에 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엔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함께 일을 하며 1년 정도가 지나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마음이 커져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남편이 김이나를 받아주지 않았고 철벽을 쳤다고 하죠.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 우리 팀장님이랑 6개월 안에 사귈 거야. 이렇게 말이죠. 김이나 본인 피셜로는 암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효과 덕분인지 둘은 사귀고 결혼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러브스토리를 보고 온 사람들은 저건 김이나니까 가능한 거다. 보고 멋있다고 따라하다간 큰일 난다 같은 반응을 보였죠. 두 사람이 음악으로 만나게 되진 않았으나 현재는 모두 음악계에서 종사 중인데요. 남편인 조영철은 브라운 아이즈 걸스, 아이유, 써니힐 등의 앨범을 프로듀싱한 프로듀서로 현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이나가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던 건 조영철이 그녀 이상형과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김이나의 이상형은 안경을 끼면 눈이 작아지고 내면은 릴렉스된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이상형이 색다르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건데 남편분도 안경을 끼시네요. 뭔가 차갑고 자기 절제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릴렉스된 사람이란 건 한마디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김이나가 표현하는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도 억지로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팀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조영철 님도 자존감이나 배울 점은 충분하신 분이겠죠. 그리고 둘은 7살 차이가 나는데요. 나이 차이가 어른스러움을 느끼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남편을 만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김이나는 안정 속에서 창작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결혼 후 작사가로서 더욱 잘 나가게 됩니다. 회사와 작사 활동을 병행하던 김이나는 6년이 되는 해 작사로 버는 돈의 평균이 회사 월급을 넘어서는 것을 보곤 전업 작사가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작사적 영감을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받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사 스타일적으로는 지드래곤을, 문학적 표현은 타블로에게 영감을 받는다고 하죠. 김이나는 자신이 작사한 곡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윤상과 성규가 부른 이 곡이라고 하는데요. 청춘의 내가 막막해서 어른이 된 나에게 메일을 썼는데 답이 온다는 컨셉을 가진 곡이라고 하죠. 윤상이 어른이 된 나이고 성규가 어린 나로 질문과 답변식으로 전개가 되는 곡이니 한 번쯤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럼 진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작사로 번 돈이 6만원이었다는 그녀의 첫 히트곡은 드라마 궁의 OST였던 퍼랩스 러브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곡은 김이나가 직장을 다닐 때 퇴근 직전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시간 30분 안에 녹음을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40분 만에 완성하여 보내고 깔끔하게 퇴근했다는 전설적인 곡이죠.
이 곡뿐 아니라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와 아브라카다브라도 30분 안에 작사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수많은 곡들을 히트시켰고 지금은 저작권으로 등록된 곡만 500곡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아이유의 좋은 날과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이 곡을 작사하며 2014년엔 저작권료 수입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작권 수입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멜론이나 지니와 같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을 1회 했을 때 실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걸 가수, 작곡가, 작사가 등 각 권리자들이 나눠 가지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곡의 1회 스트리밍당 작사가에게 남는 수익은 약 1원입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스트리밍 수를 따졌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김이나가 밝히지 않는 이상 정확한 금액은 모르나 연간 억대라고 하죠. 그리고 당시 저작권료 1등인 박진영의 13억보다는 적다고 했는데요. 박진영은 작사와 작곡이 합쳐졌기 때문에 저 금액이 나온 것으로 김이나는 한 자릿수인 1억에서 9억 사이의 금액이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저작권 수입 외에 작사 의뢰 비용이 150에서 2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저작권 비용에 작사 비용, 방송 활동까지 합쳐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심지어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고 하니 더더욱 엄청나죠. 물론 작사라는 분야에 탑급을 찍은 사람이니 당연히 그 정도의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됐을 테니까요. 그녀는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생에 기회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기회를 잡기 위해선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회가 온 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뒷받침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녀가 지금의 성공한 작사가가 되기 위해 얼마나 꾸준히 노력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노래 가사뿐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응원과 용기를 주려는 김이나 작사가의 앞으로 행보를 응원합니다.